안녕하세요. 외교부 서포터즈 국내 16기의 취재 부분 민수정입니다. 현재 외교부 서포터즈 17기를 모집 중에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외교부 서포터즈 17기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이라면 영상에 주목해 주세요. 제 솔직한 16기 외교부 서포터즈 꿀팁과 후기와 소감들을 공유해 드릴 테니 이 점을 참고하시어 17기 모집에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우선 16기 제 활동 내역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7월 기준으로 저는 총 7개의 카드뉴스를 만들었는데요. 가장 먼저 제작한 녹둔도는 제 전공인 법을 살려서 만들었던 국제법상 잃어버린 우리의 땅 녹둔도를 소개하는 카드뉴스였습니다. 외교가 체질의 경우에는 3월에 진행된 7급 외무영사직 수료식의 현장을 담은 카드뉴스였고, 국제환경법의 발전의 경우에도 녹둔도와 마찬가지로 제 전공을 살린 판례 소개 뉴스였습니다. 국제형사법무 트랙제는 제가 다니는 동국대학교의 법과대학을 소개하면서 실제 교수님과 학생의 인터뷰를 실었던 카드뉴스입니다. 그 다음에 보이시는 3개의 카드뉴스는 5급 외교관 후보자 인터뷰 취재 과정에서 만들었던 시리즈물 카드뉴스입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뿌듯했던 카드뉴스는 앞에 보이시는 국제영사법무 트랙제에 관한 소개 뉴스였습니다. 이 인터뷰를 기획을 하고 교수님 및 학생을 섭외하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추려서 검토하는 과정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던 카드뉴스인데요. 하지만 반응이 가장 좋았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제가 다니고 있는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을 알릴 수 있어서 행복했던 경험이었기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 카드뉴스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주셨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학교의 모니터에 이 내용이 게시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가장 만들기 어려웠던 카드뉴스로는 앞에 보이시는 국제환경법의 발전에 관한 카드뉴스입니다. 판례 시간에 배웠던 트레지르소 사건에 대해서 흥미롭게 생각을 해서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요. 평소에 전공 공부의 양보다 카드뉴스를 제작하는데 들인 공부 시간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제 스스로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이런 어려운 내용들을 구독자 여러분께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에 있어서 굉장히 부담감도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스스로 국제법을 공부하는 법을 터득하는 하나의 작품이기도 했고요. 그 끝내고 난 뒤의 성취감이 굉장히 대단했던 카드뉴스였기도 했습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17기 모집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이제부터 주목해주세요. 제 개인적인 16기 경험을 바탕으로 1차 서류와 2차 면접에 관한 간단한 팁들을 공유할 예정이오니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기 지원서에는 우선 1단계로 서류평가가 있었습니다. 서류평가의 항목으로는 자신의 정보와 능력을 적는 란이 있었고 자기소개, 지원 동기 및 포부, 그리고 외교부가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콘텐츠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신의 정보 및 능력은 여러분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고 여러분의 정보는 무엇인지 기재하는 칸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원 시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고등학교 시절 스펙까지 끌어모아서 썼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구분지어 적으려고 노력했고 이 밖에 외교에 관련된 활동 혹은 외국어 활동처럼 서포터즈 활동에 도움이 되거나 연관성이 있는 스펙들은 최대한 많이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기소개의 경우에는 밝다, 외향적이다와 같은 1차적인 성격을 떠나서 자신의 어떠한 성격이 서포터즈 활동과 어울리고 잘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지 어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것을 항상 도전하고 피드백 받는 것을 잘 수용함이라고 적어서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많은 도전을 해볼 수 있고 카드뉴스 혹은 기사 피드백이 빠를 것이라는 점을 어필했습니다. 지원 동기 및 포부는 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경험과 느낀 점에 굳이 비율을 두자면 개인적으로 경험의 30%, 느낀 점의 70%의 비중을 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채점자든 개인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실에 기반한 경험도 중요하지만 지원자가 그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깨달음을 얻거나 느꼈는지를 더욱 중요한 평가 요소로 볼 것 같고 이는 면접에서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콘텐츠는 16기 기준으로 기사 작성, 그리고 카드 뉴스 제작 두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었지만 저는 사실 이러한 선택지가 있다면 최대한 많이 제작 콘텐츠를 첨부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화면 왼쪽에 있는 카드 뉴스는 제가 마감 이틀 전에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만들었던 카드 뉴스로 오른쪽 카드 뉴스로 급하게 기사와 카드 뉴스를 다시 작성하여 당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잘못 만든 카드 뉴스를 포함해서 그렇게 도합 3가지의 콘텐츠를 보냈는데요. 잘못 만든 카드 뉴스는 기준에 어긋났기 때문에 평가 요소로 적용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간절함이 조금이라도 보였던 것은 아닐지 감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1단계 서류 지원을 앞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의 스펙이 무엇이든 일단 자신감을 갖고 지원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굉장한 실력자나 스펙이 많은 지원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채점자분들이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의 지원서를 정성평가하셨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2차 면접에 대한 간단한 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면접에 굉장히 자신이 있던 지원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발표 동아리를 했었기도 했고 말하는 것에는 예전부터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1단계만 붙으면 면접에서 충분히 역량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면접 전에는 너무나 떨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래서 인터넷 검색을 기반으로 굉장히 여러 페이지의 면접 예상 질문을 리스트업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다음 이 모든 것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키워드를 중심으로 암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알다시피 실전은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와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마인드 컨트롤은 면접장에서 기죽지 말자 였습니다. 우선 굉장히 대단한 실력의 지원자분들이 많았고 면접자분들 또한 제 기억에는 예리한 눈썰미로 저희를 즐겁게 혹은 동시에 긴장감 있게 만드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딱 2가지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하지 마세요. 면접자 입장에서는 지원자가 눈을 피하기 시작하면 자신이 없어 보인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신을 주는 말투로 눈을 마주치고 최대한 웃는 인상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번째로 최대한 2갈식으로 말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면접자는 하루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들의 매력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어필하려면 최대한 2갈식으로 말하는 것이 의견을 전달하기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면접 후의 멘탈 관리는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잘할 거라고 생각했던 면접을 망친 것 같아서 낙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만큼은 면접을 끝내고 나서 스스로 내가 제일 괜찮았어 라는 마인드로 여러분 스스로를 다독여준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면접은 사실 간절하면 통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굉장히 화려한 스펙이나 어떤 화려한 말재 주변이 있는 것이 아니었긴 하겠지만 제 간절함이 누구보다도 통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그 간절함이 저와 같다면 면접에서 충분히 그 간절함이 통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망고보드 이용 팁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 서포터즈는 망고보드라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카드 뉴스를 제작합니다. PPT 혹은 포토샵을 기존에 이용하셨던 분들에게는 너무 편리해서 신선한 충격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처럼 맥북을 사용하는 분들을 위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북, 처음 쓰면 정말 험난하고 어려운 존재인데요. 맥북의 경우에는 크롬을 따로 설치하셔서 망고보드를 사용해 주심이 좋습니다. 원래 망고보드에서도 크롬 사용을 권장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 저도 사파리로 망고보드를 사용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크롬으로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폴더 정리는 미리미리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기자 활동을 하면서 이 부분이 가장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월별로 폴더를 따로 만들고 매번 필요하게 될 필수 자료들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나오면 바로바로 삭제를 해서 다시 업로드를 하고요. 제 체감상 윈도우 체제보다 맥북의 폴더 기능이 정리를 하지 않고 나중에 찾으려 했을 때 더 복잡했던 기억이 나기 때문에 정리가 더욱 중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아이폰 유저라면 당신은 행운아입니다.
맥북과 아이폰이 있다면 핸드폰에서 찍은 사진을 바로바로 에어드랍 혹은 연동 기능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고, 이런 점은 나중에 카드뉴스를 만들 때 정말 맥북만의 특혜, 카드뉴스를 만드는 지름길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오늘 알려드린 3가지 맥북 팁을 통해서 예쁜 카드뉴스를 마음껏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망고보드는 어떻게 활용하는지 알겠는데 디자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을 DR못을 위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저도 사실 DR못이었는데요. 지금 제가 화면에 써놓은 3가지 방법은 제가 타 대외 활동에서 배웠던 PPT 디자인 툴을 그대로 따온 것입니다. 망고보드가 사실 PPT보다는 만들기 쉬운 콘텐츠를 가졌지만 그럼에도 디자인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기 때문에 위에 3가지 내용을 꼭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글의 카드뉴스 디자인을 참고해보세요. 완벽한 표절이 아니라면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느 정도의 모방은 창작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영어로 검색을 하시게 되면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이 나오게 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색깔 조합을 구글링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밑에 가르쳐드린 사이트 2가지를 활용하셔도 좋고 아니면 다른 색 조합을 활용하셔도 좋은데요. 구글링을 통해서 이쁜 색 조합을 알게 되신다면 굉장히 다양한 도형을 활용해서 디자인을 하지 않더라도 색 배합만으로도 이쁜 디자인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진짜 아무것도 모르시겠다면 망고보드에 있는 템플릿을 적극 사용하기를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기존 템플릿 위주로 사용을 하시되 나중에는 점점 창작의 재미를 더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망고보드 템플릿이 점점 겹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조금 주의하셔서 골라내는 작업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번의 오프라인 취재 활동과 1번의 비대면 인터뷰를 진행했었는데요. 어쩌다 보니까 3 콘텐츠 모두 외교부 취업 준비와 관련된 내용을 다루게 되었고, 이런 주제는 제가 평소에 관심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구성할 때에도, 카드뉴스를 제작할 때에도, 끝으로 기사를 검토할 때도 내가 만약 독자라면 이 글을 보면서 무엇이 궁금하고 어떤 점이 새로울까라는 고민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취재활동을 잡게 된다면 이거 하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네이버 카페 알람 켜두세요. 그리고 이런 알람을 켜시려면 꼭 카페를 설치하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취재 기회가 굉장히 적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16기 여러분들이라면 제가 하는 말을 모두 공감하시리라 믿는데요. 17기 여러분들도 꼭 네이버 카페 알람 켜두시고 많은 오프라인 취재 기회 누리시기 바랍니다. 벌써 2020년도 7월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제가 외교부 서포터즈 국내 16기로 활동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간절함을 놓지 말기. 이 말은 제가 외교부 서포터즈 활동을 하면서 얻게 된 깨달음인데요. 갑자기 무슨 말인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1차 합격과 최종 합격 모두 지하철 이동 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공공장소라서 소리만 못 질렀지 너무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외교부 서포터즈 활동으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언젠가는 외교부 서포터즈가 되겠다는 간절함이 가장 컸고, 그 간절함이 16기 활동 하나하나를 지금까지 정성스레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팀별 활동과 취재 기회가 비교적 적어서 아쉬웠지만 제 꿈을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게 해준, 더불어 제 자존감을 높여준 외교부 서포터즈 활동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17기 지원을 앞두고 계신가요? 아니면 자신이 스펙이 부족한 것 같아서 지원을 두려워하고 계시나요? 외교부 서포터즈 활동에서 제가 알게 된 깨달음은 간절함에 대한 가치입니다. 제 간절함이 어느 누구에게 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꽤 간절했고, 그 간절함이 제가 16기 지원 당시에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누군가 제 영상과 글을 보면서 희망과 유익한 정보를 얻어가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글을 적고 있습니다. 지금 외교부 서포터즈 국내 17기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 주인공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누군가가 외교부 서포터즈에 관심이 있다면 야, 너도? 하면서 반갑게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도 외교부 서포터즈가 되고 싶다면 속으로 야, 너도 외교부 서포터즈 할 수 있어 라고 되뇌이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답글로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기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16기 민수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